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토레스 EBX입니다. 토레스 EBX는 전용 디자인에 V12 등 전기차 특화 기능들이 특징인데요.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 주간주행 등을 점선형으로 연출해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가 느껴집니다. 덕분에 헤드램프는 일반 토레스 대비 하단 범퍼 쪽으로 이동이 됐는데요. 여기에 전면 카메라가 추가가 되면서 일반 모델엔 없었던 서라운드 뷰도 탑재가 되었습니다. 하단 그릴에는 ADAS를 위한 레이더 센서도 있습니다. 측면부는 C필러 포인트가 일반은 실버, EBX는 블랙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휀더 충전구만 달라요. 휠은 18인치 기본에 20인치는 옵션으로서 지금 보시는 차량은 20인치 사양입니다. 디자인은 확실히 20인치가 예쁜 것 같아요. 참고로 토레스 EBX의 최대 충전 속도는 급속 200kW, 완속 11kW인데요. 급속 충전 시에 20%에서 80%까지 약 37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V12, 최대 3.5kW까지 전력 사용이 가능하고요. 단순 계산상으로 55인치 TV를 6.5일, 전기 히터는 약 3일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차박할 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후면부는 일반 토레스 대비로 리어 램프와 범퍼가 다릅니다. 먼저 리어 램프는 건, 곤 감리 중 곤 형상을 그래픽화했고 후진등은 범퍼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참고로 일반 토레스는 방향지시등과 후진등이 동일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스키드 플레이트는 디테일이 추가됐고요. 트렁크를 열어보면 용량은 839리터로 EB6와 아이오닉5 대비 약 300리터가 넓습니다. 여기에 2열을 폴딩을 하게 되면 1600리터대로 동급에서는 가장 넓은데요. 또한 트렁크 안쪽에는 개폐할 수 있는 버튼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차박할 때 편리할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실내입니다. 토레스 EBX의 실내 컬러는 브라운, 블랙, 그레이 총 3가지입니다. 여기서 브라운과 블랙은 필러가 검정색이고요. 지금 보시는 그레이에서는 회색이 적용이 됩니다. 차분한 분위기가 집중하기 좋은 것 같아요. 참고로 앰비언트 라이트는 일반 모델에선 조수석에서만 적용이 됐었는데요. EBX에서는 운전석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일반 모델에서의 분리형 디스플레이가 일체형으로 바뀌었는데요. 물리 버튼이 삭제됨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인포테인먼트에서 하게 됩니다. 조작성 같은 경우는 무난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스티어링 휠은 일반 모델과 동일, 대신 패들 시프트로 회생제동 레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계는 총 4가지로 앞차 간격과 속도에 반응하는 스마트 모드도 있습니다. 센터패시아 송풍구는 일반과 동일한 수평형 타입이지만 디테일이 살짝은 달라졌고요. 센터 콘솔에는 수납판과 컵홀더, 기어 노브 및 무선 충전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기어는 토글식이라서 전 후진할 때 2번씩 밀어야 돼요. 이외에 27W 고속 충전 USB 포트, 센터 콘솔 하단 수납함 등 실용적인 면이 많은 편입니다. 이번에는 2열입니다. 토레스 EBX는 전장 4.7, 휠베이스는 2680mm로 준중형과 중형 사이의 크기입니다. 수치로만 보면 우세한 부분이 많아요. 조수석 시트를 최대로 밀었을 때 키 165cm 여성 기준으로 레그룸은 두 뼘에서 조금 더 나오고요. 헤드룸 같은 경우는 거의 주먹 2개 반 정도가 나옵니다. 착자감은 조금은 탄탄한 편이에요. 기본으로 6대4 폴딩 및 리클라이닝에 옵션으로는 옷걸이형 헤드레스트, 피크닉 테이블 및 열선, 에어벤트와 USB 포트 등이 있습니다. 다만 실내 V12L은 빠졌다는 거, 요거는 경쟁차 대비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냐? 일단 토레스 EBX는 2가지 트림에 23년 보조금으로 계산해보면 3천 후반부터 4천 초반대가 나옵니다. 참고로 올해 보조금은 3월에 발표가 되고요. 여기서 E5와 E7의 차이점은 내장과 편의, 안전과 커스터마이징까지 21가지에 21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 중에서 ADAS의 차이가 가장 많은 걸 보면 이거는 유도성 정책인 것 같고요. 여기서 트림별 경쟁차 가격을 비교해보면 E5는 코나, 니로와 대응되고요. E7은 아이오닉5와 EB6에 대응이 됩니다. 즉, 토레스 EBX는 비슷한 가격에 더 큰 공간을 겟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토레스 EBX의 인기 조합은 E7 구성으로 5,120만원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거의 풀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금액을 경쟁차 인기 조합과 비교를 해보면 차급이 낮은 니로,
코나보다도 저렴하고요. 아이오닉 5 EV6 대비로 보면 최소 500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저렴합니다. 확실히 가성비는 좋은 것 같아요. 시승을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유지비를 계산해보면 일단 토레스 EBX는 경쟁차 중에서 유일하게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LFP 배터리는 3원계 배터리라고 불리는 NCM, 배터리 대비로 장점으로는 저렴한 가격에 긴 수명, 그리고 낮은 화재 위험성 등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온도에 따른 주행거리 편차가 큰 편입니다. 토레스 EBX는 배터리셀을 직접 배터리 팩에 장착해서 단위 면적당 충전 용량을 늘리는 셀2팩 방식으로 NCM 배터리에 준하는 복합 433kg를 인증받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안정성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상저온 간 주행거리 차이는 24% 수준으로 16%인 아이오닉 5, 8%인 EV6 대비 낮기는 합니다. 즉 겨울철 활용성은 아직까진 NCM 배터리가 좋긴 하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보험 등급은 17등급으로 코나, EV6와 동일하고 니로 아이오닉 5보단 보험료가 소폭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요.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토레스 EBX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이 세븐트림에 20인치 휠이 달려있는 차입니다. 배터리는 82%이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399km라고 쓰여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토레스하고 동일하게 이중접합 차음 유리는 여기 윈드실드 쪽에만 장착이 됩니다. 옆 유리에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진 않아요. 시속 80km 기준으로 창문을 열었을 때에는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떠나서 도어 실링에서 완벽하게 바람을 차단해준다 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특히 이 A필러 앞쪽에서 뚫고 들어오는 풍절음이 조금 느껴집니다. 시속 80km 기준으로 데시벨 측정을 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내연기관 토레스하고 비슷한 정숙도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뭔가 운전석에 앉았을 때 체감상으로는 EBX가 외부 소음이 조금 더 크게 들리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이 내연기관에서 발생하는 엔진의 진동과 소음이 없이 조용하게 가다 보니까 조금 더 크게 와닿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지금 20인치 휠이 달려있는 EBX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최초 시승했을 때는 18인치 휠 사양이었는데요. 이게 휠이 커지면 커질수록 타이어 편평비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20인치도 18인치에 비해서 편평비가 좀 좁거든요. 방금 노면이 굉장히 안 좋은 크랙이 있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요랬을 때 하부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조금은 와일드하게 느껴져요. 과거에 18인치 사양을 시승했을 때는 조금 컴포트하고 편안한 그런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에서 20인치 사양으로 통과를 한다면 진동과 소음이 운전자에게 많이 느껴지는 타입입니다. 토레스 EBX는 18인치 휠의 궁합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 에코,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의 차량들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 스티어링 휠에서 리모컨으로 조절할 수 있는 차량도 있고요. 기어 노브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토레스 EBX는 드라이브 모드를 이 인포테인먼트에서 변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용성이 약간은 불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에코 모드로 주행을 했고요. 지금은 컴포트 모드입니다. 컴포트 모드에서 가속감은 엄청 드라마틱하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다라고 느껴져요.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계기판이 조금 예쁘게 약간 고성능 차에서 볼 수 있는 그래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레드 포인트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얍! 오! 야! 야! 와! 오! 엄청 빠르게 나가줍니다. 밟는 족족. 전기차 특유의 즉각 토크감은 여전히 EBX도 가져가고 있는데요. 방금 제가 엑셀링을 급하게 하니까 헤드레스트로 머리가 이렇게 박치기가 될 정도로 급 가속을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토레스 EBX는 공차 중량이 1900kg대입니다. 이게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약 450kg 정도가 더 무겁기는 한데요. 엄청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피디하게 이 차를 금세
가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기판이 이게 RPM처럼 보이는 게이지가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들어가거든요. 요거 때문에 밟았을 때 감속 마력이 좀 더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혼자 타서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5인을 가득 태우고 트렁크에 짐까지 가득 실었을 경우에는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스포티한 가속 감각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혼자 탔을 때에는 정말 빠릿빠릿한 가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로 바꾸고 이번에는 제동력입니다. 토레스 EBX는 제가 최초 시승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동력에 있어서 굉장히 컴포트하고 부드럽고 이질적이지 않아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회생제동 기능을 패들 시프트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1부터 3 그리고 꾹 누르면 오토 모드로 활성화가 됩니다. 오토 모드 같은 경우는 알아서 회생제동 개입량을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토레스 EBX를 타고 다니면서 회생제동 기능을 스마트로 많이 맞춰놨습니다. 이걸로 맞춰두니까 고속으로 쭉 항속할 때에는 거의 회생제동 개입이 느껴지지 않았고요. 좀 가고서고 막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약간 회생제동 개입량을 늘려서 브레이크를 만약에 회생제동 기능이 없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한 5번 밟아야 돼요. 근데 이 토레스 EBX의 스마트 모드 같은 경우는 한 브레이크를 한 번 정도만 밟아도 될 정도로 회생제동 개입량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뷰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에는 조향 각도가 얼마나 이렇게 되는지 보여주고요. 스티어링 휠을 얼마나 돌렸는지 애니메이션으로 표기를 해주기 때문에 보는 맛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전방에 코너가 있어서 코너링 성능을 느껴보겠습니다. 현재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로 해둔 상태이고요. 야, 코너에서 엄청 쫀쫀하게 노면을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고가 높은 SUV지만 롤링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스포티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차가 아닌데 코너에서만큼은 정말 안정적으로 돌아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게 4륜구동이 없는 2륜구동, 전륜구동 시스템인데요. 보통의 전륜구동 차량들은 급격한 코너를 돌았을 때 언더스티어가 살짝 오긴 옵니다. 근데 토레스 EBX, 특히 지금 이 차량은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제가 18인치를 탔을 때보다 코너링 성능이 조금 더 쫀쫀하게 느껴집니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치고 나가주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현재 아주 포장이 잘 된 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의 승차감은 그냥 편안해요. 보통 전기차 하면은 좀 딱딱하고 불편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근데 토레스 EBX는 전기차라기보다는 내연기관에 가까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체 감각 자체가 편안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방금처럼 이렇게 다리 이음새가 있는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을 갔을 때에도 비교적 편안하게 충격을 흡수해줍니다. 코나나 니로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노면을 많이 읽어줘서 편안함에 초점이 맞춰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요 토레스 EBX는 비교적 편안함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을 갔을 때에도 엄청 불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전기차는 아시다시피 공조 시스템 사용 유무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가 많이 달라지곤 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토레스 EBX는 동급 대비 배터리가 NCM이 아닌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현재처럼 겨울철일 경우에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더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오늘이 지금 영상 온도라서 정확한 비교를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온도는 섭씨 영상 4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공조 시스템은 사용을 하지 않았고 핸들 열선과 시트 열선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배터리는 76%가 차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371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상 4도에서 5도 정도 됐을 때 배터리 성능은 뭐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랑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막 영하 10도, 영하 15도 이런 혹한기에서는 주행 가는 거리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렇게 토레스 EBX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토레스 EBX의 에어백은 총 8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일반 토레스 기준 우리나라 KNCAP에서 81.6점으로 2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리콜 사항은 디지털키 스마트폰 등록 시 차량 통신 불량에 따른 미등록 가능성 등 총 3가지의 무상 수리가 진행 중이고요.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어라운드 뷰 오작동,
드라이브 모드 변경 불가,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블랙아웃, GPS 위치 불량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씨의 총평, 토레스 EBX 어떻냐? 일단 저렴합니다. 가격 대비 넉넉한 공간에 옵션을 넣어도 싸다는 것, 즉 현재 시점 전기차 중에서는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겨울철 주행거리 LFP 타입에 따른 가성비가 한편으론 단점이기도 하다는 건데요. 다만 장거리가 적고 충전을 자주 할 수 있는 환경이시라면 이 부분은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